저희가 지난 시간에 레이저 리프팅에 네.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3, 40대가 타겟인. 그쵸. 그 50대 이후는 실 40, 리프팅을 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인 경우에. 네. 근데 실 리프팅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네. 그게 어떤 거예요? 뭐 실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네. 오늘 샘플로 몇 개 가져오긴 했는데 네. 이제 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의 가닥에 이렇게 코그라고 하는 네. 바늘이 있어요. 이렇게 예. 바늘이라고 가시? 네.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얘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직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처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예요. 잡아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잡아주는 거예요. 올리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건 방향을 당기면 올라가고. 아, 당기면 네, 올라가고. 당기면 올라가고. 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넣어요? 피부 안으로? 구멍 뚫어서 네. 그 지방층에다가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옷 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옷걸이가 되게 촘촘하게 있는 거죠. 음.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방층으로 넣어서 네. 그 진피층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으로 진피층을 잡는 거죠. 진피층을? 네, 네. 진피층을 잡는 거죠. 근데 왜 실 리프팅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쵸. 그런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실리프팅을 만드는 재료가 예.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녹는 것 세 가지랑 안 녹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녹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실이 PDO라는 실이에요. 예.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예. 뭐 민트실, 뭐 이런 것들 보통 PDO로 만드는 실인데 보라 색깔 띄고 있고요. 얘인데 얘가 이렇게 녹는 실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이에요? 주사기? 네, 주사기 안에다 넣은 거예요, 실을. 아. 근데 이게 뭐 거의 머리카락, 이거는 이제 탄력용이라서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그 PDO라고 하는 실인데 예. 여기 보시면 보이기는 하죠. 잘 안 보이시겠다. 네. 아, 노안이라서 잘 안 보이시겠다. 여보세요? 왜요? 저도 왜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이에 노안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나이 또두 번? 그래서 어쨌든 그 PDO라고 제일 많이 쓰는 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실은 녹는데 보통 6개월이면 다 녹아요. 6개월이면 다 녹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오래가는 실이 뭐 이름은 그냥 말씀은 드릴게요. PCL하고 PLLA라고 하는 실인데 예. 이 실은 녹는데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실 자체가. 네. 그리고 안 녹는 실은 그냥 안 녹는 거고. 그러면 녹는다는 개념이 그 잡고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잡고 아니에요. 있는 기간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아까 코그라고 하는 가시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효과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얘가 조금씩 녹을 거 아니에요. 예. 녹는 실이니까. 그렇죠. 녹으면서 사실 안 녹는 실도 비슷한데 메커니즘은 녹으면서 그게 이제 콜라겐으로 된 이렇게 선을 만들어요. 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그 밴드가 얼굴을 무너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지속면에서 보시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그게 실은 6개월이면 물론 7개월 굵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네. 얇으면 얇을수록 빨리 녹고 네. 그리고 얼음도 똑같잖아요. 가루 네. 얼음은 금방 녹고 덩어리 얼음 천천히 녹는 것처럼 네. 실도 똑같은데 한 6개월 전후면 녹아요. 6개월 정도면 녹고 만들어진 콜라겐이 이제 그 분해가 되는 네. 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1년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레이저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비디오실을 잘 안 써요. 제가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저게 제일 많이 쓰는 실이에요. 네. 시장 점유율 한 80%가 넘는 실인데 간편하죠. 간편하고 이게 시술이 굉장히 간편한 편이에요. 네네네 간편하고 뭐 한의원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침 놓는 정도의 통증이면 있죠. 그래서 마취크림 바르고 그냥 넣으면 되는데 잔멍이 되잖아요. 그렇죠. 잔멍이니까 그럴 바에 그냥 레이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 기준엔 이건 제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저런 실로 그러니까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고 굵기도 되게 달라요. 네. 근데 어쨌든 약간 굵은 걸 쓴다고 쳤을 때 중간 두께 이상의 굵은 걸 쓴다고 했을 때 뭐 아무래도 수면 마취도 해야 되고 뭐 아프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아프고 뭐 하고 뭐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은 어때요? 비용이요. 비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얼굴 전체에 몇백 개 넣었어. 그럼 당연히 비싸겠죠. 네. 뭐 예를 들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번에 레이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울세라나 써마지처럼 오리지널 장비야. 그건 네.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네. 일반적인 같은 병원 기준으로 넣다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투명한 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PDO라고 하는 보라색 실이고 6개월 가는 거고, 이 투명한 실이 샘플로 들어왔던 건데 PLLA, 뭐 PCL 이렇게 부르는 실이에요. 네. 이거 1년 6개월. 그러니까 종류마다 좀 달라요. 녹는 기간이 녹는 기간이.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 정도 가고, 이게 이제 녹지 않는 실이에요. 근데 네. 보시면 되게 길죠. 네. 그래서 기네요. 저는 보통 이제 긴 실은 안 녹는 실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고, 짧은 실들은 녹는 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이유는 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뭐 비용도 비슷하고 네. 효과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들이 실 리프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래도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비용이 비슷하다는 거는 네. 그 PDO 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이 나머지 실들 네. 안 녹는 실이라든지 그 녹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는 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두 가지 종류. 예. 그 실은 재료비가 훨씬 비싸요. 어, 네. 그래서 그런 실들은 가격대가 더 높죠. 그게 비싸다 그러면 저희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개수에 따라서 달라서 그냥 이 실의 3배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병원 세배. 납품가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안 녹는 실의 특성상 안 녹는 실들은 이제 그걸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제거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얼굴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 1년 반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6개월, 얘는 1년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 4, 5년 후에도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은 평생 가는데 네. 근데 왜 제가 4, 5년이라고 적어놨냐면 4, 5년 후에도 추가로 쳐지는 걸 못 막아서 그러는 건데 4, 5년 후에도 그냥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무너지질 않아서 저는 이제 보통 기초공사라고 생각하고 이 안 녹는 실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녹는 거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안 녹는 실로 잡아놓은 거는 나이가 4, 5년 지나도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데 비교적 잘 있죠. 예. 네. 하나도 안 무너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새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들은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실이 이 몸 안에 들어가도 네. 뭐 당연히 뭐 의료기기니까 네, 그럼요. 네. 뭐 문제 없겠죠. 네네네.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네. 당연히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죠, 당연히. 네.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왜냐면 저희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 할 때, 맹장 수술할 때 이럴 때 쓰는 같은 실이거든요. 같은 실의 디자인만 다른 거예요. 뭐 어디서 새롭게 떨어져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만 조금씩 바꾸고 하는 거라서 그 실들도 다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 안에 실 들어있다고 문제 생기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직후에 이제 약간 울퉁불퉁해 보인다. 뭐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통증 이런 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 한 달이면 대부분 다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피부에 따라서 네. 좀 권장하는 실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 피부 두께가 얇으신 분들을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그 써마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실을 얇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얇으면서 되게 하얘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하얗고 네. 투명해서 이제 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너무 피부에 가깝게 넣으시는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피부에 좀 가깝게 넣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넣으면 이제 약간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근데 물론 색깔은 금방 빠져요. 보라색이나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보통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네. 왜냐면 의사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조사에서 한 제품은 그런 계열의 제품들은 거의 동일한 색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피부가 얇고 투명하면 비쳐 보이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뭐 거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얇으시면 얇으실수록 얇은 실을 써도 되고 네. 두꺼우시면 두꺼우실수록 두꺼운 실을 쓰셔야 되는데 네. 사실 얼굴 피부 진짜 두껍고 네. 지방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울세라 계열을 제외하고는 네. 그 어떤 것도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실 하나당 아까 제가 가시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개에 의해서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쳐지는 거를 이 실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개념인데 실을 하나당, 넣어서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 실 하나당 단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1.5배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개수 그리고 이물질을 많이 넣는 거 사실 의사 입장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네. 많이 넣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술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 무거우면 피부가 얇으신 분하고 정말 백인 피부같이 얇고 지방 별로 없는 분하고 정말 두껍고 약간 에스키모 느낌 이렇게 네. 그런 몽골 인종의 전형적인 그런 구조 그런 분들은 사실 잘 안 올라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리프팅 실을 넣고 난 다음 직후부터 효과가 이 있나요? 효과는 직후부터 있죠. 아,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피부를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당겨졌어요. 네. 그러면 그 피부가 어디 가요? 거기 여기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당겼어. 네. 당겼는데 피부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처졌잖아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몇 10년이면 2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25세를 기준으로 50세면 25년 동안 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번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살은 음. 남아 있잖아요, 여기. 음. 그럼 그게 결국은 피부가 잘라내지 않는 한 결국은 걔가 남는 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올라갔다고 여기가 옆으로 안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끌려 올라가는 것만큼 여기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그쵸. 근데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애기 이만했잖아요. 그 애가 태어나면 그 배가 살이 남은 채로 있지 않죠. 그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점점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려놨으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피부가 이제 편평해졌지만 네. 결국은 여기인가에 모이게 돼 있으니까 네. 그 피부가 여기가 편편해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짧게는 근데- 한 달, 길게는 3개월. 근데 이거를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 약간 울퉁불퉁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많이 끌어올렸을 때. 네네네. 그러면 이게 유지 기간 그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편편해지면 다시 해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올해 지금 벌써 연말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쵸. 그럼 이제 1월 달 하신 분은 이제 곧 하셔야 돼 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또 해야 돼? 또 그러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하셨다가 안 녹는 실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귀찮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 아픈 걸? 그리고 좀 좋아질만 하면 이제 와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큰 시장은 아니에요. 전체 실리프팅 시장에서 안 녹는 실 시장이 크진 않은데 여전히 존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녹는 실은 6개월 정도 녹는 기간이 있고 그걸로 생긴 콜라겐이 6개월 정도 유지시켜주면 그래서 1년 정도 간다고 1년 정도 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게 약간 또 무너지기 시작하나요? 네, 보이죠. 아, 그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콜라겐들이 이제 그 군데군데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 모양대로 그대로 콜라겐이 만들어졌다 쳐요. 그러면 이제 원통형이잖아요. 네. 그 실이 들어 있었으니까 그 아주 가느다란 원통형으로 이제 콜라겐 밴드가 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툭툭툭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벽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보면 재생이라는 걸 하니까 콜라겐도 똑같이 생성됐다가 없어졌다, 생성됐다 없어졌다. 그 없어지는 과정 중에 같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아까 넣는데 그래도 조금 통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수면만 취해야죠. 예. 그러면은 생으로 하면 그것도 고문이에요. 이게 좀 붓기도 생기나요? 그럼요. 그 특히 이제 광대 크신 분들, 이게 옆으로 넓으신 분들은 여기가 쳐졌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네. 가뜩이나 여기가 넓었는데 더 넓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되게 많이 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제일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좁고 긴데 얼굴이 예전에 비해서 뾰족했는데 내가 네. 얼굴이 약간 네모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별로 없고 이렇게 얼굴이 길면서 이렇게 네모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실 리프팅은 네. 전 잘 모르지만 이게 정확한 포인트로 넣어서 딱 당겨줘야 되니까 시술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약간 블라인드로 넣는 거예요. 아. 그 층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왜냐면 한 가닥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약간 여기 들어가는 포인트는 여기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여기 얼굴 전체를 이렇게 부채살로 집어넣어요.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부채살 이렇게 쭉 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려 들어가는 데는 한 포인트는 군데인데 한두 군데 여기서 대부분 제한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쭉 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물 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그물 이렇게 쭉 펴서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땡길 때는 한 방에 땡기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씩? 그게 이렇게 이 층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렇게 쭉 집어넣 실을 이렇게 부채살망으로 쭉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바늘이 이 방향 이게 넣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서 넣으면 이불 덮듯이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죠. 이 실리프팅의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제일 있을까요? 문제가 될 만한 건 염증이에요. 거의 못 봤는데 네. 그렇다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술하시고 나서 적어도 한 1, 2주 정도 최소 네. 1, 2주 정도 이 들어간 자리가 맑아지고 뭐하고 할 때까지는 뭐 술, 담배, 찜질방, 뭐 얼굴에 열 오를 만한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염증이 제일 잘 안 생기지만 생기면 제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울퉁불퉁. 그건 일시적인 거라서 울퉁불퉁은 너무 당연하게 생기는 건데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원래 그런 거니까. 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물론 시간 지나면 한 짧게는 한 달이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 울퉁불퉁했던 느낌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이면 다 좋아져요. 네. 그리고는 다른 거 통증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시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가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신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같이 겹쳐져 있어서 제가 블라인드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눈으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이 층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나 네. 신경 같은 걸 탁 건드리면 찌릿하고 아프거나 아니면 잘못 건드려지면 뭐 출혈이 난다든지 그러실 수는 있죠. 네. 그리고는 다른 거는 뭐 신경 건드려졌으니까 약간 뭐 한동안 이상 감각이 좀 있다든지 직후에는 약간 부어 있으니까 입 벌리기가 좀 힘들다든지 그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가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어제는 피가 너무 쬐는데 피 났어요. 이거 안 나는 게 문제야. 그렇죠. 안 나는 게 문제지 피가 나는 건 사실 정상이에요. 그죠? 그쵸. 아니 찢어졌는데 피가 안 났어. 그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쬐는데 아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혈이 좀 있다든지, 뭐 그 통증이 좀 있다든지, 시술 직후에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한동안 뭐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하지 않은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이죠. 이게 안에 들어가서도 이 안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나요? 생기면 시술 안에서 부위 생기죠. 말고. 아니요, 거길 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자리,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완전히 밀봉이 되고 나면 네. 피부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네. 방수도 되는 거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염으로부터의.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면 빨리 봉합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 벌어져 있으면 거기로 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 들어간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리가 빨리 봉합이 되니까 물론 가는 실을 들어가면 뭐 하루 이틀이면 메꿔지고 두꺼운 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3, 4일이면 메꿔지거든요. 그 입구는. 네. 입구는 막 그럴 때를 듣는데 타고 들어가면 거길 타고 들어가죠. 여기서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틱 염증이 중간에 생기 그럴 리는 없어요. 실리프팅 궁금했었는데 이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뭐 요만큼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녹는 실, 안 녹는 실이 있다면 네. 대부분 녹는 실을 원할 것 같은데 네. 안 녹는 실은 어떤 경우에 쓰시나요? 녹는 실에 질리신 분들이에요. 녹는 실에 질렸거나 네. 아니면 나는 시술 자주 못해. 나는 한 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효과를 갖고 싶어. 또는 너무 많이 얼굴이 무너져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공사가 좀 제대로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안 녹는 실 종종 써요. 처음부터 안 녹는 실로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나 보네요. 잘 없죠. 왜냐면 겁나잖아요. 겁나시고 그다음에 시술하는 병원도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편회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성형외과니까 수술을 하는 과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얼굴 빼면 돼요. 막말로. 사실 그런 거에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뭐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사실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걸 째고 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직업의 특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녹는 실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으신 편이 많죠. 안 녹는 실은 효과가 얼마나 더 긴가요? 저는 4년 반에서 5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은 평생 가요.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근데 추가로 처지는 걸 못 막으니까 그냥 한 4년에서 5년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뭐 너무 많이 두껍거나 무겁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속 기간이 아무래도 금방 떨어져 보여요. 실리프팅 유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던데 반복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게 콜라겐 주사랑 비슷하게 콜라겐을 계속 맞는 꼴인 거예요. 얇은 실을 넣으면 사실 리프팅 효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탄력만 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저 리프팅 비슷한 건데 네. 계속 콜라겐을 사실은 자극해서 만드는 거보다 뭐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 진피를 자극해서 거기서 이제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그 콜라겐을 자꾸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사실 짧고 가는 실들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탄력만 위한다면 이렇게 짧고 가는 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넣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다 녹아요. 이 실의 성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폴리다이악사논이라는 실인데 네. PDO라고 보통 부르세요. 그래서 그냥 PDO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분자다 보니까, 그리고 뭐 PLA는 폴리락티브, L락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PDO실만 아시면 돼요. 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실이고 네. 제일 많이 쓰는 실이라 그냥 실리프팅 그러면 거의 대명사처럼 저 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80~90%는 저거니까. 피부 안에서 실이 녹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론적으로는 7개월이에요. 근데 물론 실의 두께에 따라 다르고 뭐 디자인의 모양에 따라 다르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7개월로 돼 있어요. 네. 완벽하게 다 녹는 건가요? 조직 검사했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품 같은 걸 만들거나 이게 사실 이 실이 실리프팅용 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만든 건. 그쵸. 우리 봉합할 때 쓰는 봉합용 실인데 똑같은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실들을 이제 그 테스트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물 실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6개월 정도면 다 녹는 걸로. 그래서 장력이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2, 3개월. 예. 그다음에 완전히 녹는 데는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7에서 8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다 녹아요. 네. 물론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위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콧대에 넣었다든지 이런 데는 조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실 넣어도 꽤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이 이게 조직이 많은 곳, 이렇게 조직이 많은 곳들은 주변에 이제 콜라겐 그 녹이는 성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빨리 녹죠. 실 리프팅을 한 후에 레이저 리프팅 기기를 또 네, 하셔도 시술을 돼요. 받아야 되나요? 한 달 정도 텀 두고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이게 지방층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럼 잇모드는 안 되나요? 아니 돼요. 잇모드도 되나요? 네, 돼요. 그럼 같이 녹지 않아요? 아유, 안 녹아요? 실 녹는 온도가 110도예요. 어, 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PDO 실이 그 녹는 온도가 있는데 얼굴이 110도면 얼굴이 다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인터넷 저 질문 보니까 실을 넣고 이 시술을 하면 타타타타타 하고 그거는 녹는다. 오히려 네. 그 녹는 그건 이제 뇌피셜이고 네. 실제로는 아까 실이 이렇게 가시에 걸려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라면 이렇게 밀게 되잖아요. 밀게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얘가 그 왜 우리 골밀도 이어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인이어 말고 네. 골밀도로 여기다 대는 이어폰이 네, 이제 네. 거기가 여기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골밀도 여기가 귀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요. 되게 크게 들려요. 툭툭툭 빠지는 게.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뭐 직후에 그 가시가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세게 밀면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거나 관리 같은 거 받으면 그거 빠지면서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녹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저기 녹는 점 자체가 11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광대 아래가 꺼진 분들은 볼륨감을 줘서 만족도가 높다. 맞나요? 그쵸. 그게 광대 아래가 사실 꺼지신 분들은 실리프팅 하면 네. 여기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니까 여기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광대 크신 분들 이게 얼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넓어진다고. 네. 근데 이게 끌려오는데 시술도 쉽지가 않아요. 얘를 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대를 이렇게 누우면 네. 여기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광대를 한번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시술이 조금 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꺼지면 입꼬리부터 귀 있는데 요 사이가 그렇게 꺼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얼굴이 심부지방이 있고 표면지방이 있는데 그게 볼륨감이 줄어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녹아요. 이게 예. 나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이 지방이 여기 있던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이 여기 있던 내려오는 지방인데 거구나. 이게 내려가면서 얘는 덜 천천히 내려오고 얘는 좀 빨리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꺼지거든요. 예.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여기가 차죠. 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부 뷰티 블로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영상 중에 자신이 받아본 시술 중에서 정말 최악의 시술이 실리프팅이다. 이렇게 꼽은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여전히 이 실리프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거기서 이슈를 만들었던 게 약간 울퉁불퉁해 보인다. 네. 랑 효과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실 느껴진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잠깐 그랬을 거예요. 그게 몇 달씩까지 안 와요. 그리고 직후에는 당연히 그 실이 붙는 게 아니고 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이라는 거 시술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지방을 타고 들어갔든 뭘 타고 들어갔든 조직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실 주변으로 조직이 부어요. 음. 부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만져지죠. 음. 근데 붓기가 빠져야 돼요. 붓기가 빠지는 데까지 제가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3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분 보니까 20대인 것 같던데 많아요. 30대 초반? 제가 보여드렸지만 30대면 그냥 레이저 하세요. 왜 실을 해요? 실은 권하지도 않는 거를. 아니 그거는 40, 50대는 돼야 40, 50대는 돼야 효과 보실 만한 것들이고 같은 이유로 그래서 여전히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 40, 50대 분들한테 효과 있는 시술이 실밖에 없어요. 내가 거상이 싫다면 할 수 있는 건 실밖에 없는 거예요. 레이저 리프팅은 이제 효과를 볼 나이가 지나가고 거상하기엔 무섭고 그러니까 실은 저는 앞으로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레이저 리프팅으로 대별되는 그런 장비 리프팅이 효과가 제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나이에도 자꾸 실 리프팅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는 차이가 사실 너무 난다는 게 효과면에서. 효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 레이저 장비 회사들도 이제 실 리프팅만큼 효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인모드도 만들고 모도 만들고 되게 많이 만들지만 아직까지는 실보다 효과 좋은 장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왜냐면 따님들이 아까 그런 유튜버나 블로그 분들이 대부분 20, 30대가 많으니까 네. 자기가 해보고 좋으니까 엄마를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최소 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로 나뉘는 거지 사실은 유튜버나 뭐 뷰티 블로거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리다 보니까 젊잖아요. 소위 그쵸. 젊어서 그렇지 사실 그분이 40, 50대가 됐는데 실 리프팅이 최악이다? 라고 저는 얘기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이 튀어나와요? 넣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튀어나와요? 표정 같은 거 짓다가 네. 실 자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메꿔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표정 짓다 보면 이렇게 밀려 나올 때가 있죠. 바늘이 그 가시가 달려 있으니까 네. 가시 방향에 따라서 이 밑으로 밀려 나오기도 하고 표정 짓는 거에 따라서 직후에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 밑으로 나오면 피부를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피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끝에만 잘라주면 돼요. 이게 밖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짝 구멍 뚫어가지고 끝에만 잘라주든지. 근데 사실 대부분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마사지하면 대부분 들어가요.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실이 이렇게 들어가 지방층을 타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피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피부 쪽으로 이렇게 향해지니까 입안으로 나오기도 해요. 입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걸리면 그걸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긴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를 위에는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빠진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끝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게 무뎌지니까 대부분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심지어 안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살짝 끄집어내서 끝에만 살짝 잘라주면 돼요. 야, 이 실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끔찍하죠. 되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시술은 간단해요. 끔찍은 해요. 끔찍은 한 거 맞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도 맞아요.
실 리프팅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메꿔지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크게 묻는다거나 막. 땡기미 있잖아요. 네. 땡기미 같은 거 저는 한 3, 4일은 최소 하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아까 여기 옆으로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눌러주니까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실이 밀려나거나 이런 이쪽이든 이쪽이든 밀려나는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명 했는데 한 명도 안 생겨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모든 네. 시술이든 수술이든. 네. 야, 오늘 뭐 이것저것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프팅에 네, 대해서 네. 뭐 레이저부터 거상을 실리프팅까지, 제외하고. 네, 거상을 제외하고 다 알아봤는데 반복해서 보시면 네, 대충 다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시술을 많이 받으러 갔거나 아니면 주변 누군가가 했을 때 아는 척 하시기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너 뭐 했니? 어. 울세라. 초음파 있구나. 어. 써마지. 너 너 피부가 피부가 얇은가 본데?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아는 척하기 좋으시죠. 야, 하여튼 이 리프팅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 모토가 그건데 네. 첫 회 때부터 그랬어요. 5년 전에 첫 방송할 때부터 아셔야지. 내가 뭘 받을지. 예전은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내가 뭘 받을지 아셔야죠.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네. 마칠까요? 네. 네. 찌찌들 안녕. 안녕.